이번 정류장은 중도선입니다. 다음은 판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담양공장입니다. 다음은 담양터미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버스 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차량 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 음식물 반응 및 섭취 또한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몸이 아까 음식 되게 전에 조금 그래도 몸살 걸릴 것 같이 했는데 일단 이제 제이가 사람을 하니까 그냥 내일하고 모레 그냥 하고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쉬는 사람 그때 저 차장한테 야, 쉴 때 간다 그래? 쉴 때. 그래? 그래? 알았어. 맞지? 그게 맞지? 그래, 슬슬 그게 맞지? 괜찮은 건 아닌데 좀 자고 나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 마음에 머리 아프니까 안 좋아 안 좋길래 그래, 그렇게 하고 갔다 올게. 여러분들 축제 여기 즐거우셨나 모르겠으면 안산으로 가야 돼. 네 장만 보내면 추첨이 돌려가지고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경품 추첨선 신식이 사용으로도 경품의 추첨이 달려있습니다. 대박 기운이 팔팔팔 LED TV를 받아가 행운지 이번 정류장은 담양터미널입니다. 다음은 백동타다입니다. 숫자 4자리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식이가 추첨기를 돌릴 거예요. 거기서 나온 4자리 숫자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4자리 숫자가 일치하면 빅선물이죠. LED TV가 갑니다. 숫자 4자리 뭐든 좋습니다. 옆에 가는 차 번호도 좋으니까 일단 보내주시고요. 미리 말고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1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그리고 포토 문자까지는 100원을 주시고 아깝습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하고 이건 뭐하냐? 아무건 노래인지도 모르고 짜증.
당신의 출근길에도 당신의 행복한 약속 속에도 당신의 발걸음이 닿고도요. 저도 나 어디다가 다성경 좋다 그래요. 조용히 해봐요. 전화 연결됐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4725님. 예,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자, 보내주신 번호 몇 번인가요? 88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십시오. 아, 우리 스타일. 화끈하다. 너무 좋아. 네. 자,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이명환님, 지금 네. 퇴근 중이셨어요?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아, 퇴근 중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와, 좋은 소식 갖고 집에 가실 수 있겠네요. 이명환님, 저희 오늘 준비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정확한 LED TV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LED TV. 어떻게 부인께서 제일 좋아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인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김영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이명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LED TV 다시 한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2초 만에 그것 때문에 웃겨가지고. 끝났어요. 저희는 한 20초 생각했거든요. 그쵸. 네, 3초 만에 끝났어요. 아, 전설에 사과할 일이 있는데요. 7294님이 두 분 때문에 웃겨서 일을 못하겠잖아요. 아, 어쩜 그렇게 웃겨요 하셨는데. 예. 아, 글쎄 말이에요. 어쩜 이럴까? 근데 우리가 싸워서라도 웃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잘해요. 아, 그래요? 얘는 좀 별로. 퍽이나, 아이고야. 블랙박스도 못 틀린 주제. 아이고, 참. 하여튼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대리운전. 이제는 포유 대리운전 앨범. 내 위치는 GPS 자동으로. 도착지만 설정하면 이번 정류장은 국분 사거리입니다. 다음은 남한공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버스 방역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차량 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 음식물 반응 및 사표 또한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의는 관할보건소 또는 일산성북 콜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한공고입니다. 다음은 용준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풀게 수 있는 지역 트랙 그 시간을 함께 나눠보시죠. 이게 우리는 경주광 역시 전라남도 담양 이순 전남대학교 무동산권 지질관광사업단과 함께합니다.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도 해결합니다. 고민안전 문제보험으로 의도치 않은 사고와 전환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전담형 가격수급 안정제도 수급 불안을 해소, 노동자의 소득 기반을 안정시키고 농어민 공익수단은 노동자 책임형 정환으로 농어촌 경영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불편은 없애고 부족함은 채워주는 전남행복 솔루션. 광주 MBC 캠페인 전남의 복시대가 열립니다. 이 캠페인은 생명의 땅 물등산과 함께합니다. AM 815kHz, FM 93.9MHz, 광주 미세라, AJCN. 아이와 함께 떠나는 먼길, 넓고 편안한 산뜻한 하이브리드 학교. 여기요, 아시잖아요. 하이브리드로 더 완벽한 우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소입니다. 승객 여러분, 다음 고속도로 구간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고 있고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보관장입니다. 다만 1주간 경계 열립니다. 지역 변경 버튼을 눌러주세요. 며칠간의 연가 이후에 나온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그 엘리트 검사고요. 모든 법적 사실적인 조사 확인 거친 이후에 나온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상당히 자신감이 실려있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오죠. 또 하나 김웅 의원의 입장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 증거와 또 목적, 근거 등을 밝힐 책임이 제보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보자가 그 뉴스버스 측에서 밝힌 국민의힘 측 인사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일단 뉴스버스의 발행인이 이진동 기자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우리 MBC 김정배 시선집중이 나와가지고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뭐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그럴 이제 상황은 아닌데, 다만 국민의힘은 그러한 사실을 다 뭐 전적으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정치 공작을 강하게 주장했죠. 제가 앞서 들으신 이제 그 목소리의 내용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일부 정치검사들과 여당에 소통을 하면서 수사상황을 처리한 것, 이게 이제 공작이었고, 국민이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런 상황들의 연장이다. 지금 정치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건데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국대를 한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아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을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이사로 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대응 조직서 그의 검증교수를 만들자 이런 논의를 농산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밝혔고요. 다음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공작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강하게 나온 상황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 TF 차원에서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공개된 고발장은 검찰 외부 인사가 작성을 하고 있다. 즉 이게 뭔가 의도가 불성한 어떤 시도이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 오늘도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좀 구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도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주 시끄러웠죠.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이 사건 관련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다 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총풍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거기 빗대서 이제 검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것은 정치 공세를 위한 현안 질의다 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보도를 뭐 지라시 같은 허무맹랑한 뉴스, 뭐 허접한 기사 이런 걸로 지칭을 하면서 상당히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나와야지 법무부 장관이 뭐 답변할 게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였거든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석이 부담해서 불출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주 고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검사 출신이죠.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감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찰 내부 감찰로는 부족하다.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감찰에는 한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미 수사에 맡기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서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속도가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검사를 역임하셨으니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백혜련 최고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사건의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는 관련자들의 휴대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해당되는 관련자들 누구의 휴대폰 확보를 빨리 해서 조금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보도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3월 30일에 MBC 채널 A가 검찰의 유혹 2차 고을 MBC가 보도를 하고요. 네. 그 다음 날인 3월 2일 사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도공사의 한동훈 검사장, 네번 대변인, 서초동 수사본부장님, 이번 정의는 광주병원입니다. 나라가 오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든도 소방입니다. 또 이 사건의 결정적인 김웅 의원이 있고요. 지금 이런 모든 관련자들의 지금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또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빨리란 말씀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이미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났고요. 아직까지 관련자들이 휴대폰 안에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난번 나인 사건에서도 그 룸사롱 접대를 받아차는 검사들이 결국은 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부서지거나 아직까지 또 본인들이 비었다고 생각하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수사를 하고 통화 기록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 지금 그 제보자의 재산 증거 자료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지난번 채널의 이번 정의는 사건 모든도 당시에 소방입니다. 그 의혹을 받던 한동훈 다음은 검사장이 날바울 수색하는 시간입니다. 과정에서 정진훈 부장검사가 오히려 독직 폭행의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아직까지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관련 손준성 검사나 지금 말씀하신 관련자들의 휴대폰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 관련자들의 핸드폰이 어떤 기종이냐 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모두 아이폰 풀 수 없는 아이폰이라는 단정은 하기 어려운 상황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가 안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을 풀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과연 그것이 풀 수 없는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고 수사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풀 수 없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이번 수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다른 사건에서 3개월 정도인가요? 그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아이폰도 비밀번호 해제가 되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아이폰도 풀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한동훈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까지도 지금 비밀번호를 해독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수사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됐던 것인지 정말로 수사 능력이 없기 때문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는 법적 조치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핵심 반론은 이겁니다.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선거를 거치고 출신,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그보다 잘 아시는데 이 의혹의 대상자 당사자인 김웅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로서 중일 정치인인데 그 사람에게 고발장을 전달한다. 이것은 3살짜리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지나만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다시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보다도 검찰과 가깝다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정의는 날바울 시간입니다. 다음은 동반교통입니다. 하차 헬스에는 차가 안전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해주세요.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입장에서는 정말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김웅 당시에 김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통신여고입니다. 검찰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다. 누구보다 아마 의원님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검찰 외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셨죠? 네요. 제가 전체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고발장은 분명히 법조인이 썼다는 것은 거의 명확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기만한 표현이라든지 이건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예. 근데 좌파 정권 유지라는 내통 이런 표현들은 공안 사건의 공소장에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법리 해석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 썼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그 표현들로 봤을 때는 검찰의 공소장과 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게 그 외부인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실명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실명 판결문이. 그 실명 판결문은 판사나 검사 아니고는 지금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외부인이 썼다는 거는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또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실명 판결문은 피고인도 입수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런 제보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그 피고인은 제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타임라인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 언급을 했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도 진정이 되어서면 병역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위드 코로나 고액 버팅이 되는 중증화 또 치명률 위주의 병역 대응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다음은 병역 당국은 이런 정부 통신여고입니다. 다음은 서방시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방시장입니다. 다음은 서방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방사거리입니다. 다음은 대관문신입니다. 광역 환승구 내릴 때마다 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이런 거고요. 오후 6시가 넘으면은 접종이 안 된 사람 2명에다가 접종 완료자가 4명이 껴서 6명까지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조금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낮에 6명이 모여 있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2명 더 구해온 다음에 미접종자 2명을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알고 이런 일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시작인데요. 조금 어려운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6일째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숫자리가 1인 경우에 신청을 하고 내일은 이제 2인 경우, 수요일은 38, 토요일은 49, 토요일은 5형, 또 마스 선택권이 않습니까? 주말에 이런 제한이 없고 다음 주는 그냥 천사의 경우에는 이제 연결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는데요. 이 지금 대상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그리고 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인데 좀 장애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하나를 골라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가 대상자에서 빠져있다 이런 목소리도 오늘 많이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이제 파악하지 못한 어떤 자산이 있다던가 금융소득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계산이 안 맞았을 수가 있고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이 됐다든지 건강
문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을 가능하도록 해놨는데요. 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신청에 성공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쓰임새 어디서 쓴지 잘 좀 확인하시고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타임라인 김민아 시사평론가와의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훌쩍훌쩍 알러지엔 감칠 알러지엔 애치 알러지엔 주택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의 수입 한국 유식의 제약. 롯데키스의 디자인은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향화장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부지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향화장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2002년 특별합니다. 트리플 환승역 추진 중인 만병기과는 2열 개발 의제를 노력한 2열 기계조직 실시 2열에서 선택드리고 기본 이런 정류장은 대한민국입니다. 1811 다음은 서기의 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차본의 뉴스 하이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여기서 한참 풀어드립니다. 수청시 하이킹. 전직 국회의원 부장과 전직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이번 하는 정류장은 정치쇼 광주역 거침없이 공입니다. 하이킥. 개편 이후에는 다음은 선제사고입니다. 장성철 대우 가톨릭 대택 교수 김보영 정치전문 기자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셨고요. 무슨 그래서 뉴스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김보영 기자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니고요. 코로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코로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이번 정류장은 선제사고입니다. 다음은 영광초등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보여주시고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티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SNS 대화방 내용과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자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공모 가능성이 분명해졌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도 김웅 의원이 해당 고발장을 전달하고 대화방을 폭파하라고 한 건 위법의 중대성을 인지했다고 보인다면 수사가 시작되면 후보보다 당이 입을 상처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예비후보 관련된 사주 고발 의혹 혹은 고발 사주 의혹 오늘도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다 사실 정치권 내에서 내공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다 취재 조사를 해오셨을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부터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공작은 아닌 것 같고 네. 추가 증거 자료가 빨리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네. 이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 들어갔으니까요. 하루속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손준성 검사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적 없다. 법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치 공작은 아닌 것 같다. 증거가 필요하다. 네. 김보영 기자님. 공작 이기가 참 힘든 게 네. 일단 김웅 의원 당신은 후보자 신분이었지만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넣어서 공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김웅 의원이 여권 공작의 공모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작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끼어든 바보가 되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죠. 공작이라면.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그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 김웅
이번 정류장은 진행됩니다. 다음은 신한중흥 코퍼레이션입니다. 당직자나 손준성이라는 분이 검사를 하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직자도 쉽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전무 기자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대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략 한 달 정도의 뭐 설득과 취재를 통해서 이 사건이 현재까지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취재한 적입니다. 네, 김보영 기자께서는 그야말로 언론계의 장벽을 부셨군요. 아직도 어떠세요? 지금 같은 기자 입장.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경로와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고 계시는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크기도 정도로 중요하면 안대계신 전 교수님이 엑스 파일을 전개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이건 윤 후보 혹은 윤 후보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이나 각종 의혹을 종합한 것 수준이어도 그렇게 파급력이 컸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윤 후보와 관련까지 드러나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렇게 갈지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점선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고 일단 사실이라면 이런 점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신한중흥 코퍼레이션입니다. 다음은 경신예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자고 얼만큼까지지. 근데 처음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거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윤 후보가 지금 야권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사안 해명을 하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버리거나 혹은 공수처나 검찰 수사에 물려다니게 되면 선거 치르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차지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상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생선지의 4747.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전남 도립대학교. 취업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원한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전남 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취업교육 명문대학, 교육복지 으뜸대학, 전남 도립대학교. 입학 안내 061-380-8462. 광주 전남의 미래의 장상, 그 중심에 대관 로제비앙이 옵니다. 가까운 장성구와 첨단 3지구의 미래가치. 793세대 명품 임대 아파트. 대관 로제비앙 장성 센텀 스카이. 9월 오픈. 1600-0422. 대관 건영. 첨단 연재 비즈파크. 남다른 투자 가치와 사통팔달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세제 혜택에 고품격 프리미엄 오피스. 첨단 연재 비즈파크. 성공 비즈니스를 향한 미래 가치와 비전. 첨단 연재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선착순 분양문의 1661-4470. 시공중앙건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나 때는 말이죠. 봄나랑 탑재방 1단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광주에도 1단백하는 패션의 거리가 있다면서요. 모든 패션을 한 곳에 볼 수 있어서 편하지. 패션 문화를 즐기면서 경제도 살리지. 1단백 용품도 패션의 거리. 이번 정류장은 경신예배입니다. 다음은 광산파출소입니다. 우승사를 뽑은 745세 그랜드 스키의 완성. 우등산 항공라델리오 더시 2단 중유주 등기전 증명단 공룡이 진행해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마루 조성군의 최예요. 치과 함께하는 치킨마루에서 창업자를 모십니다. 가맹 및 교육비물 기부금 제로. 1,500만 원 상당의 창업 혜택을 드립니다. 추가 추천하면 치킨마루 지금 바로
보실 때는 김웅 의원이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예. 검사 시절의 그런 감각으로 이 정도 사안 뭐 크지도 않은데 뭐 대강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증거도 없으니 넘어갈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파장이 커지니까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몹시 당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적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웅 의원은 정치 참여 안 했어요. 저는 일상생활 했어요. 전화 안 받은 분이 해명이 있어요. 그래요? 전화 안 받은 게 요새는 뭐 생활이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전화 안 받는다고 사실상 정정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처음에 뉴스버스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 손준성한테 받았고 그 검사에게 받았고 그걸 내가 당에 넘겼어 라는 것까지 다 확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상당히 정치는 몰랐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김웅 의원이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라는 책임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는 신세계의 마트입니다. 다음은 뉴스 결번전 설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을 하는 수사해본 분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대개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최초의 진술에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다른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진술이 바뀌게 된다는 건데 그걸 본인들 상당히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처음에 했던 진술의 어떤 그 사실성 기반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유승민, 김웅 이 분들이 짜고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공작을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팀에서는 여권에서의 공작 아니면은 김웅, 유승민 의원의 공작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분위기라서 되게 격앙돼 있다. 아하, 김웅 의원이 그런 분이 아니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른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때도 묻지 않았고 그 새로운 참신한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저도 대단히 참신하게 봤고요. 상당히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실리 생각해서 좀 그 진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기를 좀 바라보는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요. 지금 이 문제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성을 그러면서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이번 정부는 뉴스 결번전 설명입니다. 총으로 1위까지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하면 전 국민 대상을 하면은 앞서가고 이제 내일자로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유의를 봐야 될 게 뭐냐면 홍준표 대 이낙연 이렇게 양자역을 넣어봤더니 이재명 지사를 홍준표 후보가 좀 더 크게 이기고 이낙연 후보를 이기네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도 이제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만 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 라는 여론조사가 이제 매일 처음 나옵니다. 이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아 그래? 다른 솔직히 조금 윤석열 후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 있으면 나는 홍준표 지지할래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큰 후보 쪽으로 가는 지지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여론조사 격차가 상당 부분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기자께서도 보세요. 홍준표 후보의 골든크로스 국민의힘에서의 대세론 그리고 본선에서의 경쟁력 그 조사 결과가 맞다면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조사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빠질 겁니다.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큰 틀에서 봐도 3월 말 정도에 검찰총장 사퇴하던 시점에 30%를 웃돌았었는데 최근에는 10% 후반대까지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1위를
하지만 사실 저는 실언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